개인회생을 하다 보면 유달리 힘든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힘들다는 뜻이 무엇이냐? 뭔가 법원에 소명할 게 많다는 뜻이에요. 법원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의심스러운 게 많으니까 여러 번 보정 권고를 내려서 물어보는 것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자료를 구비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보정 권고를 여러 번 하니까 당연히 재판 기간도 길어지게 되겠죠. 아주 단순한 사안, 논점이 없는 사안은 뭐 3개월 만에 개시 결정 받기도 하고, 이례적인 경우는 한 달 만에 개시 결정을 받기도 하거든요. 보정 권고가 한 번도 없이 통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와 반대로 논점이 많은 사람들은 보정 권고를 4번, 5번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재판 기간도 6개월, 1년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내용은 어떤 사건들이 힘든 사건들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자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4-5군데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하고 카드사한테 여러 군데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딱 들어봐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손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채권자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려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많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채권자가 많으면 그 가운데 몇 개의 채권자는 채권이 양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찾아야 되니까 신청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 채권자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금융채권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고소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막말로 삼성카드 담당자가 자기 돈 빌려준 거 아니잖아요. 회사 돈 빌려준 거지. 그러니까 죽자고 덤빌 이유는 없는 거지. 그렇지만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는 나의 지인, 나의 직장 동료, 나의 거래처 같은 경우는 자기 피 같은 돈을 5천만 원 빌려주고 36개월 분할해서 1,000만 원만 받고 4천만 원은 날리게 생겼단 말이지.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져 있는 상태가 많으니까 법원에 이의 신청도 많이 제출하고, 그만큼 채무자는 답변도 많이 해줘야 되고, 행여나 형사고소까지 이어져서 개인회생 재판이 형사 절차를 보고 진행하려고 재판이 잠깐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운이 없게 유죄 판결이 나와버리면 손해배상 채무가 곧 이어져 들어올 것이니까 비면책 채무가 되거나 아니면 개인회생 재판 자체가 진행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사채 일수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금융채무는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같이 공식적인 금융사도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채 일수도 있거든요. 대부업이라는 이름을 쓴다 하더라도 대부업법에 따라서 등록한 정식 대부업은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말만 대부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불법 사채, 등록 안 한 불법 대부업인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자기가 누군지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자기도 자기가 불법인 걸 알기 때문에 김과장, 이차장 이런 식으로 상호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본명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쓰는 계좌도 계속 수시로 변한단 말이죠. 오늘은 우리은행으로 입금하라 했다가 3달 있다가는 국민은행으로 입금하라 했다가, 통장 주인도 각자 다른 사람이고 휴대폰 번호도 알려는 주지만 자기 휴대폰이 아닌 대포폰일 가능성이 있죠. 회생이나 파산을 할 때는 채권자를 정확히 특정을 해야 되는데 채권자가 특정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 조회를 해서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조회에서 돌아온 회신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채 일수가 많은 경우에도 사건이 힘들어지고 재판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담보대출이 2억을 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의 순자산 가치는 1억이잖아요. 그러면 청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나는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1억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277 이상 변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나는 월급이 얼마 안 돼.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내놔봤자 그 돈에 사갈 사람도 없고, 옆집은 2억에 팔렸대. 근데 KB 시세는 여전히 3억에 남아있어. 그럼 법원에 또 소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사실은 부동산이 이 가격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받으면 2억밖에 안 나오고 다른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실제 부동산 시세에 맞춰달라. 그래서 부동산 2억 빼기 담보대출 가치 2억 하면 나는 자산이 없는 사람이다. 내 월급 200이니까 1인 생계비 145 빼고 한 달에 55만 원만 변제하겠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 시세가 그 시세가 아니라고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이 힘들어지거나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 많은 사람이요. 우리 몇 년 전에 부동산 대호황이었잖아요. 저금리에 부동산 엄청 오를 때 있었죠. 그때 갭 투자로 부동산을 여러 개 사신 거야. 자기 자본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은행 대출 끼고 전세 끼고 부동산을 여러 개 사신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을 하려고 그러면 담보 채무가 15억 이하가 되어야 돼요. 15억 넘어가 버리면 일반회생으로 가야 되는데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생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연끌로 갭 투자한 거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은 개인회생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부동산 한두 개 있는 거, 그걸 팔아가지고 채무 금액을 일정 금액 이하로 줄이고 뭐는 갚고 뭐는 변제 못하고 요걸 조정을 좀 해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도 재판이 좀 힘들어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